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시간. 오늘도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또 얘기를 나눠본다고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예.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로 정해져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다들 그냥 일하는 시간이면 똑같은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을 또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차이를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사실 분쟁이 많이 되는 게 대기시간, 출장시간, 교육시간 이런 것들, 우리 임금 지급 받아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의 위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 사례 위주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근로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그리고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미리미리 부탁드릴게요. 자, 근로시간. 이전 정부에서 사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좀 민감하게 느껴지는 게 근로시간인데. 맞습니다. 일단 이 법에서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근로시간은 단순히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 체류하는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종속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일하는 시간도 종속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시를 기다린다, 지휘 감독이 있다, 이거는 명시적인 것, 반드시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전에 정해놓은 업무 분장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적인 것도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근로시간은 사실 애매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냐 아니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나 업무 수행의 의무 정도, 그러니까 강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제성의 강도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불이익이 바로 있냐 없냐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나 장소 제한 등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준화는 있지만 그게 각 사례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말고 그냥 생활할 때는 출근한 그 시간부터 퇴근한 시간까지 근로시간일 것 같은데 아니겠네요. 그렇죠. 휴게 시간은 빼야죠. 쉬는 시간이요. 예, 휴게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휴게 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8시간 주 40시간 하는 분들은 사실 1일의 체류 시간은 9시부터 6시 9시간이에요. 거기에서 1시간 빼면 8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일 근무하시니까 주 40시간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휴게 시간 말고요, 다른 게 문제되는 거 뭐냐면 되게 애매한 게 그겁니다. 출장 가실 때. 출근할 때는 그냥 회사로 가는 이 출근 시간은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출장 가는 날은 내가 집에서 출장지 갈 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약에 6시에 출장지에서 마쳤을 때 집으로 가는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답이 없어요. 노사 합의로, 노사 협의로 잘 해결해야 된다. 저도 늦게 끝날 때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뭔가 어떤 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출장지에서 끝나고 우리의 통상의 퇴근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릴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대부분 그 시간만큼 연장 근로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시간만큼 인정해 주는 제도를 가진 때도 있고요. 또 다르게 출장 일기라는 걸 통해서 보상이 되는 부분을 상세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 휴게 시간 구분하는 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 대기 시간은 항상 명시적이나 묵시적이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그 핵심 뭐냐면 자유로운 이용이에요.
만약에 어떤 시간에 자기가 놓여 있어요. 이 시간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어디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갔다가 물론 회사 밖을 뭐 멀리 벗어나서 이제 그거는 회사의 직장 질서 유지 네. 체계상 안 되겠지만은 내가 이 시간만큼은 가까운 데도 갈 수 있고 어떤 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대기하고 손님 오면 바로 손님 적객하러 그 우리 분들 그 적객원들이 나오시잖아요. 예. 그 시간은 근로 시간.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거 어떻게 근로 시간으로 보는 입장이 많았습니다만은 하도 이게 뭐 이슈화 되니까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 그래서 뭐 회사에 지시가 없고 점심시간 자유롭게 운영하면 휴게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주변에 다른 이제 직종에 회사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교육도 많이 받고 네. 워크숍도 가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무슨 시간으로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교육 시간이 우리 일과 시간이라고 하는 업무 시간에 많이 이용돼요. 예전 같았으면 업무 끝나고 많이 하니까 이제 좀 불만들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 워크숍입니다. 네. 워크숍이 주중에 가진 않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많이들 가세요. 그러니까 갈 거면 목금으로 가야지 왜 금토로 가는지 약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노동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원칙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원칙적으로 참여가 의무적으로 강제된다. 그다음에 그 워크숍이나 교육 시간이 직무의 필연적인 시간이다. 직무와 관련된 시간이가 하면 당연히 근로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적인 목적이거나 본인 역량 향상을 위한 거거나 아니면 또 이 사내 워크숍이라는 게 뭐 세미나 형식이거나 아니면 친목도모 그다음에 단합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면 바로 우리 우리 근로자분들이 반문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안 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로는 그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여기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이지 않냐. 뭐 이거는 묵시적인 뭐 강제가 된다라는 입장이지만은 어찌됐건 판단은 의무 참석이 뭐 관행화돼 있다. 그다음에 제재가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에 예견돼 있다고 하면 네. 예, 이거는 근로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가도요? 사실 그렇죠. 토요일에 가면 이제 40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금요일에 가서 토요일 날 마무리한다고 거의 워크숍은 토요일 오전까지 일정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 일정은 사실 연장 근로 시간으로 보는 거에 대한 분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계속 이제 분쟁이 되는 사항인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체육대회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게 체육대회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체육대 안 하지만 예전에 체육대회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동반하면 거기에 희석돼서 근로시간이라고 이제 뭐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이게 분쟁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순간 같습니다. 뭐 토요일도 토요일이고 워크숍 가면 이제 보통 첫날, 보통 금요일이겠죠. 네. 나의 소중한 불금을 뭐 장소만 다르지 회사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네, 요건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워크숍 가서 9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가서 그 주간에 활동하시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으세요, 다들. 근데 야간의 활동까지 팀빌딩 활동이라고 해서 야간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는 이제 워크숍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회사는 이 직원의 사기 진작이다. 그래서 본래 근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일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거고요. 특히나 이제 주간의 어떤 공식적인 것보다는 그 야간에 있는 팀빌딩 활동은 근로자들의 단합이나 사기 진작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근로 시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근로자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이거는 역시 워크숍을 간다는 것 자체가 강제성을 띠는 거고 야간 활동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의무성이 있는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회색지대가 있잖아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딱 맞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노무사가 필요한 거죠. 뭐 분쟁 갈등이 있을 조정과 때. 협상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으로서 딱 재단하고 예스와 노 단답형을 말씀드리는 걸 좋아할 텐데 네. 근로시간만큼은 제가 계속 세모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좀 애매모호합니다. 네, 경계가. 맞습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뭐 본사나 아니면 네. 협력업체가 해외에 있어요. 네네. 시차가 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밤늦게 혹은 새벽에 업무 지시 받으면 이것도 근로시간이 될까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로시간입니다. 예. 그 시차 발생한 거지만 누군가는 추가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 있는 분이 됐건 여기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 새벽 2시에 일하시는 분은 분명 없는 추가 시간이거든요. 아니면 그분이 어쨌든 뭐 이 기본 근로 시간 내에 있던가 뭐 야간에 출근하셔서 이런 일이 빈번하신 분들은 야간에 출근하셔서 그냥 야간 수당만 더 받아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입니다. 이 갑자기 생긴 그 새벽 2시에 업무 그 화상 회의를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기존의 그 전날 8시간에 연장 근로가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어서 8시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과의 시간으로 책정된과 동시에 야간 근로 시간대에 해당됩니다. 야간 근로 시간은 10시부터 다음 그 새벽 6시까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께서는 연장 근로 수당과 야간 근로 수당을 2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워낙 이제 좀 애매모호하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회사에서가 아니라 회사가 제공한 셔틀버스에서 네. 출근길 동안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트북으로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도 근로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이제 회사가 제공한 뭐 교통 수단이냐 아니면 공간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로 시간은요. 특히나 이제 이 근로 시간은 내가 어떤 시간을 내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는 그 시간인지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은 곧 나의 급여 그러니까 임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어떤 시간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관건이 뭐냐면 긴급성이나 강제성, 업무 수행성이 중요하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특히나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근로 시간이다. 5분이니까 5분에 대한 그 수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진 않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시화돼 있고 계속적으로 길이가 길다 시간에 부여되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발성이 스파성인 그 시간은 사실 근로 시간으로 책정하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직장인들 사무실 가서 9시부터 6시까지 다 내가 온전히 그냥 계속 일한다고도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사실 또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장애가 생겨서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통신사랑 장시간 통화한 시간은 근로시간이 될까요? 예. 뭐 이거는 근로 시간 만약에 진짜 딱 재단하는 측면에서 이 업무에 종사했냐 안 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뭐 어떻게 인터넷 장애가 갑자기 발생해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해결 시간을 휴게 시간이나 업무에 이용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해서 급여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회사들은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경우죠. 재택근무했다 발생한 회사의 관리 영역이 아니니까 뭐 휴게 시간으로 처리하는 것도 제가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를 명하면서 회사가 일반적인 사무 환경을 구축해 줘야 되는데 그걸 근로자한테 떠넘긴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면 인터넷 비용도 내가 내고 복사 비용도 내가 내고 그렇죠. 이런 애매모호하고 그냥 실제로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울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과 약간 융합돼서 그냥 같이 섞여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 근로 시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분쟁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 이제 외부 고객 행사에 참석했는데 실제로는 대기 시간이 엄청 긴 거예요. 대기 맞습니다. 시간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네. 외부 고객 행사. 네. 그럼 이 대기 시간 전부를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회사하고 우리 그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분 간에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의 행사가 나가게 되면 세미나나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뭔가 있으면 되게 길거든요. 그게 뭐 일과 시간 6시 이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간주 근로 시간제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근무했을 때 당신의 일일 근로 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사전에 서면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돌발적인 경우에도 우리 당사자들하고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 세미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사전에 일정이 나와 있지만은
기존에 해왔던 거 보니까 좀 더 늘어나더라. 그래서 우리 나가면 하루에 10시간 근무한 걸로 해주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휴게 시간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9시간으로 합시다. 이런 협의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면은 이 시간도 다 근로 시간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도 법인데 회사와 노동자 간의 어떤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간주근로시간제를 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근로시간 얘기를 할 때 네.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법정 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겁니다. 우리 네. 1일 8시간, 일주 40시간만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 5일제를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주 5일제는 그냥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업장들이 많으니까 하루에 8시간, 주 5일 40시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건데 법에서는 그냥 8시간,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도 일할 수 있고 일요일도 일할 수 예. 있고 일단은 일주일은 시작일부터 끝나는 7일간의 주기를 가진 걸 네. 일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요. 거기에서 40시간은 기본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네. 소정 근로시간은 어떤가 하면 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내에서 우리 회사와 내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사전에 정한 시간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전에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하기로 했어요. 소정 근로 시간은. 그러면 이게 넘어서는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법정 근로 시간은 8시간, 소정 근로 시간은 10시간이 되고 연장 근로 시간이 2시간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정확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은 연장 근로나 다른 시간의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정 근로 시간보다도 어떤 이 갈등이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소정 근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소정 근로 시간은 단시간 근로자한테 더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주 15시간 미만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주휴수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분이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일을 해야지 사용자도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데 마치 그냥 말로만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하고 15시간 이상을 거의 상시화시킨다고 하면 이거는 뭐 다른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밖에로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가 주제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네. 또 문자로 상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7719님.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인데요. 점심시간에도 환자 지켜보며 밥을 먹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 계약서에 보면 이 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점심 시간인 것처럼 점심 시간으로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갑자기 가야 되니까 안 되는데 또 이런 계약서에 문구가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을 휴게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다른 시간에 휴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재단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내가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호출돼서 갔는데 그게 10분이든 뭐 15분이든 간에 어림잡아서 그 시간만큼은 다른 시간에 만약에 쉬신다고 하면 네. 다르게 이제 급여를 추가 지급받으실 건 없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계속 이런 시간이라서 별도의 상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되는 건 맞아요. 예. 네. 0628님. 오후 7시부터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 시간엔 근무지를 이탈할 수가 없는데 주어지는 휴게 시간은 3시간 30분이 비급여입니다. 이 비급여가 맞는 건가요? 사실 이분은 이제 야간 근무 시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휴게 시간은 역시 심야 시간대에 수면 시간이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휴게 시간이 부여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현장을 더 들여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부여가 되어 있고 이탈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만 이제 쉴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근로 시간으로는 볼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양보호사님 문자 주신 네. 것처럼 만약에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오기만 하면 내가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는 그렇죠.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아까처럼 비급여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기 시간인 네. 거니까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 어떻게 해서는 거기에 뭔가 커튼을 치고 3시간 30분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내걸고 완벽하게 쉴 수 있는 환경만 구축된다면 만약에 휴게실이 아니다라도 그거는 이제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네.
6246님은 하루 4시간 일하는데 30분 휴게 시간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제일 애매해요. 아까 말씀드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줘야 된다고 하면 딱 4시간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사업주와 이 4시간 근로하시는 직원분 간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사장님도 이해관계가 같습니다. 사장님도 4시간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 근로자분도 그냥 30분 따로 해서 3시간 반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보다 이 4시간을 다 받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9시 출근해서 1시 퇴근인데 1시에 퇴근하되 그냥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1시 반 퇴근으로 적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원래는 이 휴게 시간도 근로 시간 도중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시에 먼저 퇴근해 버리면 휴게 시간을 또 준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재작년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4시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휴게 시간 부여에 대해서 정하기로 하는 걸로 권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법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 나오더라도 4시간 딱 걸리시는 분의 30분 휴게 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휴게 시간을 들여다보기에는 정확하게 4시간 분의 임금을 줬냐 안 줬냐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1960님.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저도 주변에 9시까지 출근인데 사장님이 꼭 8시 반까지 오라고 합니다. 근데 퇴근은 6시인데 6시 반에 합니다. 그대로 따르고는 있는데 앞뒤 30분씩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 기록을 일관되게 보유해 주세요. 재직 중에는 이 시간에 대해서 보상 못 받으시겠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보상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3년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햄버거 쿠폰 당첨자는 방송 뒤에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